데미노프 마무리하고요. 이거 안 바꿨네. 예, 이거 안 바꿨습니다. 오늘 오늘 원래는 쿠즈네초프 내용까지 넣을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쿠즈네초프 내용은 뺐는데 그렇습니다. 쿠즈네초프가 어쨌든 계약 해지가 됐어요. 그건 이제 좀 다른 이야기고 일단 어쨌든 오늘은 데미노프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KHL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NHL에 올 시즌 혹시나 볼 수도 있을 법한 이런 선수들 몇 명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세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가릴컵 플레이오프가 1라운드가 끝이 났죠. 예. KHL은 또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1라운드가 벌써 끝이 났네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말 재밌는 경기도 많았었고 좀 역시나 하는 느낌으로 끝났던 시리즈도 있었고 하는 그림이었는데 어쨌든 뭐 시리즈는 이렇게 됐고 KHL은 작년부터 2라운드 제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고 하면은 이제 동부 서부 크로스 매치업으로 들어갑니다. 2라운드부터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뜬금없는 대진들이 나와 있죠. 물론 이제 KHL 보시는 분들만 이제 좀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이 내용은. 그리고 뭐 로코 대 아방가르트, 그리고 뭐 살라바트 대 스파르타크.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 이게 이런 것들이 참 복불복이 있는 게 뭐냐면 짱구를 어중간하게 굴렸을 때 좀 안 좋은 그림들. 좀 이 너무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근데 올해 지금 이 느낌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일반적인 대진. 그러니까 이제 뭐 동부 서부 2라운드에서도 그냥 이제 동부 서부 이런 느낌이 되면은 2라운드에 그린더비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린더비라고 하면은 살라바트 대 이 아크바르스. 요 이제 두 팀이 이제 이 색깔이 초록색이기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더비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2라운드에 정말 그린더비라는 빅매치가 나올 수 있었는데 좀 올해는 좀 나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뜬금없는 매치업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KH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카가 디나모한테 2대4로 탈락을 했습니다. 올해도 올해도 이제 스카는 올해는 1라운드 탈락을 했네요. 작년에 2라운드 탈락했는데 그리고 이제 메탈루르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누구냐 아방가르트한테 2대4로 탈락을 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HL에도 지명이 됐고 조만간 NHL에도 들어올 수가 있는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토르페도에는 이제 니키타 아르타모노프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이제 캐롤라이나에 지명이 된 선수였었는데 올 시즌 초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넘어왔을 때 어떤 느낌을 보여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르타모노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 좋은 상승세가 시즌 그 후반까지 쭉 유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 시즌 성적 22골 17어시스트 이거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 초반에는 정말 페이스가 더 좋았거든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조금은 아쉬운 시즌이었고 결론은 물론 이제 기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즌이었지만 계약 기간도 25, 26 시즌이기 때문에 아르타모노프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났지만 NHL에 이제 캐롤라이나로 넘어올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일단 아르타모노프는 제외를 했고요. 참고로 아르타모노프의 22골은 역대 19세 시즌 최다골 시즌입니다. 이건 골로 따진 거고 여기도 뭐 당연히 여기도 경기장으로 따지면은 미치코프랑 카플조프가 더 위라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명목상으로 봐야 되나 어쨌든 1위이기 때문에 이 아르타모노프 선수라는 이름 또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탈루르크 같은 경우에는 3명이나 있습니다. 일리아 나보코프, 로만 칸체로프 그리고 다닐라 유로프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나보코프랑 유로프 선수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선수들은 올 시즌 끝으로 계약이 만료가 됐고 칸체로프는 이제 제가 이제 후토크 같은 데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 슛이 참 좋거든요.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지명을 한 자원이고 아마 블랙호크스가 아마 미래 계획에 포함을 시킬 가능성이 높은 자원이에요. 칸체로프는. 그래서 뭐 칸체로프는 어쨌든 내년까지 잡혀 있으니까 올해는 넘어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고 유로프랑 나보코프인데 일단 나보코프부터 보고 넘어가면은 올해도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정말 와 뭐야 이런 경기력이 나오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그 내용 좀 뒤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작년 성적도 2.15에 93% 올해 같은 경우는 49경기에서 2.2에 92.3이니까 물론 이제 세이브 성공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특 S급 성적을 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레이오프에서도 올해 정말 나보코프가 못해서 메탈루르크가 떨어졌다라고 하기는 좀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팀 우승하는데도 이제 결국은 그냥 쭉 메인 골리로. 사실 메탈루르크라는 팀이 바실리 코셰치킨이라는 골리가 있었는데 예, 레전드 골리죠. 2018년에 그 평창 올림픽에도 이제 그때 OAR 러시아 팀 골리기도 했었고. 근데 그 선수가 은퇴한 다음에 메탈루르크가 좀 골리 다음 이 누구 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그냥 한 방에 나보코프로 해소가 됐었거든요. 나보코프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1.8에 94.25 성적은 신인상 그리고 가가림컵 플레이오프 MVP까지 이 선수가 수상을 했을 정도로 지난 시즌에도 대단한 시즌이었고 올해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도중 인터뷰에서 올 시즌 끝나면 나는 북미 갈 거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계약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선수 이거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선수 콜로라도가 지명한 선수입니다. 지난 2024년 드래프트 2라운드를 지명을 했었죠. 콜로라도가 사실은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게 골리 유망주 확실한 선수가 지금은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 콜로라도가. 그래서 이제 이 나버코프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요런 이제 유망주 채워넣고 그리고 이제 웨지우드 선수의 계약. 블랙우드는 지금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블랙우드 뭐 주전으로 당분간 쓸 예정이고 결국 이제 백업의 웨지우드는 아직까지는 재계약을 안 했어요. 근데 웨지우드 계약은 내년 시즌 끝으로 만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지우드 상황도 좀 지켜보면서 나버코프가 만약에 빨리 좀 적응을 하면은 당장 26, 27 시즌부터는 블랙우드, 나버코프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게 콜로라도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셔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데려오는 부분, 뭐 엔트리 레벨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쭉 데려오는 부분 이제 뭐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당장 올 시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블랙우드, 웨지우드라는 어쨌든 이제 주전 백업이 완성이 된 상황이니까 당장 올해부터 이제 그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내년 시즌부터 시작하는 계약으로서 25, 26 시즌부터 나이가 22살이기 때문에 아마 2년까지밖에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바라보시면 좋기 때문에 어쨌든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좋은 자원들 뭐 데려올 내년에 이제 아마 경기 뛰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제 가끔씩 서드 골리가 나오는 뭐 부상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나오는 이제 케이스들이 좀 있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로프 선수는 뭐 제가 이제 영스터 할 때 그죠? 이번 이제 오프 시즌 기획으로 영스터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자료입니다. 그냥 뭐 그 크게 달라진 건 없어가지고 나이가 한 살 늘어났다.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라운드 24순위로 미네소타가 지명을 했었고 제가 이제 2022년 드래프트 했을 때 이 픽 굉장히 좋은 픽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작년 시즌은 이제 21골 28어시스트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정말 이제 유로프 선수는 작년에 메탈루르크가 우승을 하는데도 굉장히 크게 공헌을 세운 선수라고 바라보셔도 무방하고요. 이 선수도 화려한 스틱 핸들링 그리고 퍽 기술이 상당히 좋은 과정이고 슈팅 능력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격 기술적인 능력, 뭐 개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슈팅 마무리 능력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플레이 리딩에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 양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원래 활동량이라든가 하드워킹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들식스에서 상당히 좋은 투웨이 성향을 보여주면서 골 득점까지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윙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선수다라고 바라보시면 센터나 윙어, 뭐 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올해는 좀 애석하게도 여러 이제 부상 여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도 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13골 12어시스트 25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단은 미네소타가 지금 당장 엔트리 레벨 계약을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냥 이제 올해 그냥 이제 엔트리 레벨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미네소타가 좀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 부상 등으로 올해 좀 부진했던 시즌이었고 유로프가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계약 만료가 일단 5월 31일까지인데 KHL이 시즌이 늘어났기 때문에 KHL은 이제 선수 계약을 하게 되면은 5월 31일까지 예전에는 4월 30일까지였는데 5월 31일까지로 한 달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또 파기를 하고 이제 이런저런 좀 절차상의 이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에서도 이제 이 좀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 부진했다라는 거는 또 1차적으로 바라봐도 이제 좀 전년 대비 부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보면 24, 25 시즌부터 지금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부상자도 많고 하면은 뭐 들어갈 자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 미네소타는 캡 여력이 없어요. 지금 셀러리 캡이 일단 초과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퍽피디아에서 이제 캡 스페이스가 잡히는 이유는
결국 이제 장기 계약, 장기 부상자 명단 들어간 카프리조프라든가 에릭 소네크 선수가 반영이 된 결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캡 여력이 없어요. 지금 이제 32만 달러 정도 이제 초과한 상황이에요. 1차적으로 봤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당장 이제 계약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0 그러니까 올 시즌 쓸 느낌, 그러니까 데미더프처럼 당장 올 시즌부터 쓰는 그런 느낌으로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뭐 내년 시즌부터 좀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25, 26 시즌부터 엔트리 레벨 계약, 이제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냥 한 시즌 더 메탈루르크에서 제 생각에는 그냥 뭐 계약 이후에 임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냥 이제 올해도 엔트리 레벨 계약 안 하고 그냥 내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번 부활해봐라 다시 KHL에서, 그런 느낌으로 가도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네소타는 이제 또 젊은 자원들이 좀 올라왔잖아요. 로시라든가 이런 친구들. 그런 느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보면은 뭐 로스터 한 자리가 부족한 지금, 그죠? 뭐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뭐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내년 시즌을 목표로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바뀔 수 있겠죠, 충분히 상황 자체는. 그리고 이제 메탈루르크가 재계약 의지가 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탈루르크도 유로프를 이제 좀 더 잡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데려오면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러시아에서 혹시나 한 시즌 더 보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스카입니다. 예, 스카는 3명이나 있죠. 그리추크, 바르다코프, 니키신, 이제 이렇게 3명이나 있는데, 일단 어쨌든 요 3명의 선수는 올 시즌을 끝으로 모두 계약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제 뭐 데미도프처럼 당장 데미도프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다 넘어올 수도 있는 자원들이에요. 일단 바르다코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줄 몰랐습니다. 올해는 진짜 바르다코프는 진짜 피지컬 포스로서의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데다가 이 경기력에서의 강점이 한층 더 강화가 됐었던, 원래 이 선수가 이 뉴저지에 지명이 됐었던 자원이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이드로 이제 콜로라도가 데려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1차적인 결과 자체가 2배 이상씩, 그죠? 뭐 어시스트는 3배 상승을 했고, 거의 한 3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느낌의 활약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콜로라도가 이 선수를 영입을 할 때 커티스 맥더미드 선수 넘겨주고 바르다코프 플러스 7라운드를 받아왔습니다. 뭐 지금 입장을 하면은 그냥 뭐 굉장히 좋은 뭐 딜이 됐다라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필요한 유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활용하는 경기에 능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네트 앞에서의 이제 플레이에 능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가만히 보면은 사이즈를 활용을 해서 퍽을 탈취를 하는 그런 능력도 상당히 좋은데다가, 그리고 네트 앞에서의 이런 플레이 같은 부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나는 선수 있지 않습니까? 니추시킨, 그죠? 니추시킨이 좀 생각날 수 있는 선수고, 키도 사실은 188로 꽤 큰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가 이제 먼 거리에서의 슈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2-3 이제 활용을 하면서 잘 활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상당히 괜찮게 좀 미들식스에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뭐 물론 이제 전체적인 탤런트 레벨로 봤을 때는 니추시킨이 더 좋다라고, 훨씬 더 좋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니추시킨의 향기가 나는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니추시킨이 콜로라도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은 바르다코프 같은 경우에 조금 빠르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올해부터 이제 좀 활용을 할 목적으로서 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르다코프도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당장 이제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추크입니다. 그리추크도 작년에 만든 거 그냥 가져왔는데 이제 24살이죠, 그죠? 2019년 5라운드 129순위에 이제 뉴저지가 지명을 했던 자원이었고요. 굉장히 빠른 스케이팅으로 공격을 창출하는데 능한 자원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의 좋은 그림, 그리고 이제 릴리즈가 아주 깔끔하기 때문에 골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리추크의 장점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선수는 개인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도 이제 정말 이제 막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게 되면서 득점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이제 활동량, 하드워킹까지도 마찬가지로 경비를 했기 때문에 꽤 괜찮은 미들식스 요원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추크 선수가 아직까지는 100% 어떻게 보면은 뭐 스카가 계약은 뭐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예, 뭐 이런 걸 올렸습니다. SNS에. 그러니까 진짜 이제 좀 떠날 걸 암시를 하는 100% 이제 이 팀을 떠날 걸 암시를 하는 이런 느낌의 SNS 포스팅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올 시즌 지금 당장 뉴저지에 들어와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엔트리 레벨 계약 그 공식 오피셜이 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대비해서 뭐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죠? 이제 어시스트 관련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늘어났고, 골은 이제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어쨌든 소폭 상승한 결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현재까지의 보도로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약 만료 이후에 5월 31일 계약 만료 이후에 25-26 시즌 계약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뭐 어쨌든 여기에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나이에 따라서 엔트리 레벨 계약의 기간이 달라져요. 네, 18세에서 21세까지 3년, 그리고 22세에서 23세까지 2년이고 24세가 1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추크 같은 경우에는 24살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9월 15일 기준으로 이제 몇 살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추크는 이제 뭐 네, 그렇습니다. 24살이기 때문에 엔트리 레벨 계약을 맺으면 1년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24-25 시즌을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면 어쨌든 1년 계약이고 뉴저지의 이제 플레이오프 성적에 따라서 몬트리올 데미도프가 마찬가지로 그냥 그 1년이 끝나가가지고 이제 RFA로 풀릴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하기보다는 뭐 그냥 이제 올 시즌 끝나고 그냥 이제 풀로 1년을 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는 NHL 레벨에서의 득점력은 확실하게 통할지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장담은 못하겠어요. 이제 그리추크의 이 득점에서의 기여 같은 부분에서의 힘이 NHL 레벨에서 지금 당장 넘어와도 확실하게 통할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불안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내년에 그냥 이제 풀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셸던 키프 감독이 옛날에 토론토가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 카일 두바스 체제, 카일 두바스 셸던 키프 체제 때 KHL에서 진짜 잘하는 애들을 염가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테스트가 아니라 좀 이제 리스크가 적은 계약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는 세면오프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탑티어급 공격수들도 좀 있기는 했었는데 셸던 키프 감독이 그런 선수들을 좀 100% 활용하는 느낌을 잘 못 받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라바노프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선수고 세면오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뭐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됐었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추크도 마찬가지 시나리오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래도 만약에 올 시즌 좀 서둘러서 왜냐면 이런 이제 그런 계약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금방금방 바뀔 수가 있거든요. 상황들이. 근데 이제 만약에 올해 좀 서둘러서 계약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휴즈가 이탈을 하면서 공격 자원이 이 뉴저지가 감소한 상황이고 물론 이제 당연히 휴즈의 빈자리를 차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추크가. 근데 어쨌든 그리추크가 공격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자원이니까 이 선수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이런 선수가 카드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사실은. 그 그림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하부 라인이 사실은 올해 뉴저지가 3-4 라인의 경기력이 시즌 내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변수까지도 생각을 해보면은 좀 뉴저지가 급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25-26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는 좀 정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추크 내용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니키실인데 뭐 이것도 나이 플러스 1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만든 거고 피지컬 툴도 좋고 피지컬을 굉장히 잘 살리는 선수예요. 굉장히 이제 저돌적인 피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피지컬 힘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체격 조건 좋은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슬랩샷이 엄청나게 센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랩샷으로 굉장히 골을 양산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경기력을 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보는 눈도 꽤 즐거운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격 조율 능력이라든가 어시스트 능력까지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발전을 해서 파워플레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실제로 스카도 이제 그런 역할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천후 수비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실상부 지금 유럽 탑 티어급 수비수라고 바라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레벨에서 전체로 따져봐도 최고급 기량을 가진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이제 17골 29어시스트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올해 이제 부상 때문에 첫 2경기 못 나왔는데 뒤에 4경기는 나오게 되면서 2골 1어시스트 이제 기록을 하게 됐기 때문에 경기에서 영향력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2승 2패 했죠 이때 스카가. 첫 두 경기를 졌기 때문에 2승 2패를 했었어요. 두 경기에서 뭐 결국 이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현재 러시아 유력 정보에 의하면은 캐롤라이나는 엔트리 레벨 계약도 최고 조건으로 엔트리 레벨 계약을 이제 줄여줄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엔트리 레벨 끝난 이후의 계약도 벌써부터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선수로 벌써부터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때도 진짜 이 선수의 슬랩샷이라든가 슈팅 파워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3차전이었었거든요. 3차전 파워플레이에서 동점골을 만드는 그림인데 지금 이제 이 패스를 주는 선수가 그리추크입니다. 그리추크 선수가 패스를 넘겨주고 니키신이 이제 원타임을 슬랩샷으로 때려 박는데 지금 바라보시면 이 골리 그죠? 아마 그 모터리긴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패스가 들어오니까 살짝 이제 슬라이딩을 하는데 옆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어쨌든 이제 이 좀 파포스 쪽을 일단은 이 과정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니키신이 여기서 슬랩샷을 때려 박는데 모터리긴이 있는 쪽으로 때려 박거든요. 근데도 모터리긴 선수가 아예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막지 못하는 그림. 예를 들면은 니키신의 이 슬랩샷 자체가 반대쪽으로 그냥 이제 정확하게 꽂혔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골리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좀 쏠려 있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이제 그냥 이제 서 있는 쪽 사이드 이제 그쪽을 그냥 한 방에 뚫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엘리미네이션 게임이었죠. 5차전 경기였었는데 여기도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니키신 선수가 모토리긴 선수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보시면 이쪽에 열려 있잖아요, 그죠? 좀 이제 크리스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퍽이 이제 좀 스트롱 사이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네 물론 이제 플로트니코프 선수의 스크린도 좋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상황이 반대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 한쪽으로 꽂혀 있으니까 결국 니키신 선수가 반대쪽, 그죠? 커버가 안 된 쪽으로 슈팅을 이제 리스트샷을 쏘는 그림인데.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는 모습. 역시나 슈팅에서는 이제 이 선수가 왜 KHL 레벨에서 정말 많은 골을 뽑아내고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나왔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선수도 엔트리 레벨 계약 슬라이드가 적용이 어려운 나이예요. 이제 23살이고 결국 이제 23살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이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대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활용을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수도 25, 26 시즌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플레이오프 활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캐롤라이나 수비진 조합이 너무 확고하게 돌아갑니다. 캐롤라이나 수비 조합이 너무 확고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슬레이빈 번스가 1131분, 오를로프 채필드가 1045분, 그리고 3라인의 고스스비어랑 워커가 766분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 사실상 부상이 없는 이상은 절대 깨질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조합까지 깨면서 그냥 이제 시즌 내내 잘 굴렸던 조합까지 그냥 깨면서 니키신을 집어넣을 가능성. 그러니까 올해 무리하게 계약까지 하면서, 그리고 올해 계약을 하면은 10경기를 뛰든 뛰지 않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올해 계약하는 순간 그냥 이제 올해 계약은 올해도 들어가고 올해 내년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이제 캐롤라이나 수비 라인 자체가 올해 이제 뭐 아까 이제 뉴저지 뭐 하부 라인들처럼 좀 이제 좀 괜찮은 활약을 좀 이제 뭐 못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올해 뭐 3라인은 그래도 이제 좀 흔들흔들한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확고한 조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많이 출장한 조합이 뭐 100 몇십 분이니까 세 번째로 많이 조합한 출장이랑 네 번째로 많이 조합한 출장이랑 거의 한 500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바라보셔도 캐롤라이나가 이러한 확고한 조합을 깨면서까지 니키신을 올 시즌 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 조합의 득실점 마진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플러스가 제가 한 10 정도 나오면 좋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이제 괜찮은 느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번스도 나이도 좀 많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괜찮은 느낌.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득보다는 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번스도.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득이, 왜냐면 이제 슬레이빈이랑 뛰니까 또 그런 게 조금은 덜해지기는 하겠죠.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장 이제 24, 25 시즌에 니키신이랑 계약을 하면 올해부터 계약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올 시즌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25, 26 시즌부터 니키신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년 시즌 베테랑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채우는 계획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베테랑 두 자리 중 한 자리라고 하면은 올 시즌 끝났을 때 드미트리 올로프 선수랑 브렌트 번스 선수가 계약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탑4에 두 자리가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내년에 계약을 해서 니키신 선수를 집어넣는 방법. 물론 이게 뭐 올해 집어넣어 봤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트리 레벨 계약 슬라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니키신은 올해 계약을 하는 순간부터 1년차가 소진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너무 확고한 조합으로 새 조합이 구축이 되고 굴러간다라는 점 그리고 그 세 개의 조합이 크게 경기력에서 아주 큰 결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니키신은 내년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끝나고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를로프랑 번스도 올 시즌 끝나면 계약 만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좀 더 정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뭐 데미도프 시작을 해가지고 좀 KHL에서 좀 넘어올 만한 선수들 플레이오프 탈락팀 기준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당장 어쨌든 올 시즌부터 이제 데미도프처럼 볼 수가 있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내년 시즌부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또 이제 내년 또 즐거움으로 한번 또 이제 인지를 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다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